큰 충격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강원도 설악산에서 시작됩니다. 한 마리 백색 진돗개가 외국인을 따라 산을 올랐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외국인이었고 개는 따라오지 말라는 말에도 조용히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보라 속 조난 현장에서 기적처럼 구조된 사람 옆에 그 개가 조용히 누워 있었던 겁니다. 왜 한국의 개는 생전 처음 본 외국인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지금부터 세계 어디에도 없던 진돗개의 충성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이 로웰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환경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기자죠. 이번에는 한국의 자연 파괴 실태를 다룬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강원도 인제군의 작은 산골 마을에 왔어요.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정말 한적했습니다.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짐을 풀고 마당에 나왔는데 그때 처음 그 개를 봤어요. 하얀 털에 쫑긋한 귀를 가진 중간 크기의 개였습니다. 품종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늠름해 보였죠. 그런데 이 개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슬금슬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안녕. 손을 내밀자 개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꺼내면 다가와서 앉고 밥을 먹으면 옆에서 기다리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도 문 앞에서 꼬박꼬박 기다리더군요. 야, 너 왜 자꾸 따라와? 나는 개 안 키워. 개는 대답 대신 꼬리만 살살 흔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귀찮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개를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집에서 동물을 금지했었죠. 저녁 먹으러 들어가는데도 개는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박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저 개는 누구 개예요? 왜 저를 따라다니죠? 아주머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한숨을 쉬며 말씀하시더군요. 하루라고 불러요. 원래는 제 아들 민수가 키우던 개였거든요. 군대 가면서 여기 맡겨두고 갔는데 아주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겨울에 훈련 중 사고가 났어요. 민수가 못 돌아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루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나 봐요. 민수가 앉던 그 자리에서 2년째 말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관심도 안 보이던 애가 선생님한테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하루를 다시 봤어요. 맑고 슬픈 눈동자가 뭔가 애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어요. 미안하지만 저는 며칠 후면 떠날 사람이에요. 너무 정들지 말고 따라오지도 마세요. 하루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작은 개가 며칠 후 제 목숨을 구하게 될 줄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본격적인 촬영을 위해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가 바로 설악산 일대의 생태 파괴 현장을 담는 거였거든요. 배낭에는 고성능 카메라 2대와 드론, 그리고 각종 촬영 장비들을 꽉꽉 채워 넣었어요. 휴대용 배터리 팩과 메모리 카드도 여분으로 준비했죠. 무게만 15kg은 좋게 나갔을 겁니다. 오늘은 혼자 가니까 조심하세요. 민박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도 앱도 있고 GPS도 준비했거든요. 미국에서도 로키 산맥 같은 곳 많이 다녀봤어요. 차에 짐을 실으며 뒤돌아보니 하루가 마당 한 구석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처럼 따라오려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설악산 입구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장비를 점검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뒤돌아보니 하루가 저 멀리 나무 뒤에 서 있었어요.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하루는 대답 없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그냥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었달까요? 야, 산은 위험해.
너 같은 개가 올 곳이 아니야. 하루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어요. 몇 걸음 가서 뒤돌아보니 하루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더군요. 정말 고집이 세네. 3번 정도 뒤돌아서 가라고 손짓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루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마치 제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책임은 못 져. 무심한 듯 말했지만 사실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어요. 혼자 산에 오르는 게 생각보다 외로웠거든요. 등산로는 생각보다 험했어요. 미국의 트레일과는 달리 돌계단이 많고 경사도 급했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풍경을 촬영했는데 하루는 항상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기한 개네. 짖지도 않고 2시간 정도 올라가니 목표 지점이 보였습니다. 개발로 인해 훼손된 숲의 모습을 담기 위한 촬영 포인트였죠. 드론을 띄워 공중 촬영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늘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는데 구름이 빠르게 몰려오더군요. 산의 날씨는 정말 변덕스럽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루가 갑자기 불안한 듯 킁킁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코가 제가 느끼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 2시쯤부터 날씨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화창했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군요. 바람도 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려 했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약했습니다. 간신히 접속해보니 갑작스런 기상 악화경보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하루가 제 주변을 맴돌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조용하던 모습과는 달리 자꾸 산 아래쪽을 바라보며 킁킁거렸습니다. 뭐야, 너도 날씨 변하는 거 아는구나. 촬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하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30분도 안 돼서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산악 촬영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산의 안개는 차원이 달랐어요. 순식간에 5m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어졌습니다. 이거 완전 문제네. GPS를 켜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죠. 등산로 표시도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눈깨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어요. 11월 중순이었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거죠. 바람까지 거세져서 체감 온도는 영하로 느껴졌습니다. 젠장, 이건 예상 못했네.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돌부리를 제대로 못 봤던 거죠. 왼쪽 발목이 돌에 꽉 끼면서 삐끗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 순간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어요. 발목을 만져보니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가 급히 달려와서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걱정스러운 울음소리를 냈어요. 이거 완전 망했네.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날씨에 산에 오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신호 없음이었습니다. 진눈깨비가 점점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옷이 젖으면서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낭에서 비상용 담요를 꺼냈지만 바람 때문에 제대로 덮기도 어려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발목까지 다치다니. 하루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귀찮아했던 개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안개는 더 짙어지고 기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구조 요청을 할 방법도 없었죠. 이대로 밤을 보내야 하나 싶어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개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해낼지 말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진눈깨비가 진짜 눈으로 바뀌었어요.
발목 통증도 점점 심해졌죠. 이거 정말 큰일 났네. 비상용 담요로 몸을 감쌌지만 바람이 너무 세서 자꾸 벗겨졌어요. 젖은 옷 때문에 체온이 계속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서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조용히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다친 발목을 조심스럽게 핥기 시작했어요. 아야, 조심해. 하지만 하루의 혀가 닿는 부분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체온이 37도에서 39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이러다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야, 너라도 따뜻한 곳으로 가. 하지만 하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짝 붙어서 제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어요. 개의 따뜻한 털이 제 팔과 다리에 닿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구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고 이대로 밤을 보내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해, 하루야. 내가 너를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가 제 얼굴을 핥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혀끝이 볼에 닿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작은 개가 저보다 훨씬 충실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넌 정말 좋은 개구나. 민수라는 친구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을지 알겠어. 하루는 제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제 몸에 바짝 붙어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정신이 더 흐릿해졌어요. 중간중간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루가 제가 잠들 것 같으면 살짝 제 손을 핥아서 깨워주는 거였어요. 너, 내가 잠들면 안 된다는 걸 아는구나. 저체온증에 걸리면 잠들면 안 된다는 건 상식이죠. 하루가 어떻게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저를 깨워주며 의식을 유지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새벽 3시쯤 눈이 그치고 바람도 잠잠해졌어요. 하지만 기온은 여전히 영하였고 안개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루야, 고마워. 너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하루가 제 손을 다시 핥으며 조용히 웅얼거렸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하루가 이제부터 정말 놀라운 일을 시작할 거라는 걸 말이에요. 2년 동안 주인을 기다렸던 그 충성심으로 저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려고 있었던 거죠. 새벽 4시경 하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하루야, 왜 그래? 하루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는 입을 크게 벌리더니 길고 애절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우. 짖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늑대가 달에게 우는 것 같은 그런 깊고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하울링이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하루는 멈추지 않았어요. 3분 정도 길게 울고 나서 잠시 쉬더니 다시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 저는 그냥 개가 불안해서 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루는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산 아래 5km 지점에 있는 마을에서는 새벽 순찰을 돌던 산악구조대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대장님, 저게 뭔 소리죠? 젊은 대원이 귀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그게 우는 소리 같은데. 이 시간에 산에서? 구조대장 김철수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산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이 있었죠. 일반적인 개 짖는 소리가 아니네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규칙적이에요. 3분마다 똑같이 우네요. 다른 대원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루는 정말로 3분마다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하울링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30초 동안 길게 울고 3분 쉬고 다시 30초 동안 우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상하다. 야생동물이라면 이렇게 규칙적으로 울지 않아. 김 대장이 골똘히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 조난자가 있는 건 아닐까? 개가 주인을 부르는 거일 수도 있어. 이 날씨에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을까요?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 간혹 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제 민박집에서 외국인 한 명이 혼자 설악산 간다고 했다는 신고도 있었고, 구조대는 즉시 출동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루의 하울링 소리를 따라 위치를 추적하기로 한 거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보자. 15분마다 멈춰서 다시 소리를 들어보고. 한편 저는 하루가 계속 우는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냥 불안해서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하루야, 너무 크게 울지 마. 체력 소모해. 하지만 하루는 제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규칙적으로 울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5시 30분쯤 저 멀리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쪽인 것 같은데.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루가 구조대를 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작은 개가 저를 살리려고 밤새 목청이 터져라 울었던 거죠. 하루야, 너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개가 얼마나 똑똑하고 충성스러운지 그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 6시 10분, 드디어 구조대의 손전등 불빛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면서 3명의 구조대원이 나타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가장 앞서 온 대원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루는 구조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그들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게 돌아와서 제 손을 핥았어요. 환자 발견.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장이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어요. 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지만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바로 내려갑시다. 젊은 대원이 제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발목 부상과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런데 이 정도면 기적이에요. 이 날씨에 밤새 버틴 게 신기합니다. 저개가 체온을 나누어 줬어요. 구조대원들이 하루를 바라봤어요. 하루는 여전히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 개가 계속 울던 개군요. 덕분에 찾을 수 있었어요. 김 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코스는 일반 등산객들이 잘 안 오는 곳인데.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왔다가 길을 잃었어요.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면서 안개가 끼고. 아, 그 외국인 기자분이시군요. 민박집에서 신고 들어왔었어요. 구조대는 신속하게 저를 들것에 태웠어요. 발목 부상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는 들건 옆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저 개는 어떻게 하죠? 젊은 대원이 물었어요. 주인이 있는 개 같은데요. 목걸이도 하고 있고. 김 대장이 하루를 자세히 봤습니다. 진돗개네요. 이 품종은 충성심이 강하기로 유명해요. 주인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근데 전 이 개 주인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처음 만났거든요. 구조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이 개가 당신을 따라온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민박집에서 자꾸 따라다녔는데. 하산하는 동안 하루는 계속 들건 옆에서 걸었어요. 중간에 구조대원이 가라고 손짓해도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개네요. 보통은 구조 작업할 때 개들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개는 정말 얌전해요. 그러게요. 마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시간 반 후에 드디어 산 아래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응급처치하는 동안에도 하루는 구급차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민박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거기가 집이거든요. 하지만 구급차가 출발하려 하자 하루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구급차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김 대장이 말했어요. 저 개가 아니었으면 아무도 못 찾았을 겁니다. 정말 영리한 개예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귀찮아했던 개가 결국 제 목숨을 구해준 거였으니까요. 병원에서 깨어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고 발목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더군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이에요.
2주 정도 깁스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체온증은 괜찮나요? 초기 단계라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그때 민박집 아주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상태를 살펴보시더군요. 정말 놀랐어요. 하루가 새벽에 혼자 돌아와서 계속 짖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하루요? 하루가 혼자 돌아왔다고요? 네, 구조대에서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중간에 뛰어서 먼저 와버렸나 봐요. 그러고는 계속 산 쪽을 바라보며 걱정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루 이야기를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어요. 더 말씀드릴 게 뭐가 있나요? 아주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2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루가 있었어요. 네. 민수가 눈사태에 묻혔을 때 하루가 계속 짖어서 구조대가 찾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아주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이후로 하루는 아무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밥도 겨우 먹고 민수 방 앞에서만 지냈죠. 그런데 선생님이 온 후로는 달라졌어요. 왜 저한테만 그럴까요? 아마도 민수 냄새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아니면 하루가 느끼기에 선생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루가 단순히 제게 정이 들어서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그래요. 한번 마음을 정하면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충성심이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하루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제대로 돌봐주기 힘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며칠 후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루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미국으로 데려갈 수도 없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 대장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덕분에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고마워해야죠. 오랜만에 보람 있는 구조 작업이었어요. 김 대장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개네요. 20년 동안 구조 일을 해봤지만 그렇게 똑똑한 개는 처음 봤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하울링 패턴이요. 정확히 3분마다 30초씩 울었거든요. 마치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 대장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하루는 그냥 우연히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고 구조대를 부른 거였죠. 충성. 그게 한국이군요. 중얼거리듯 말했더니 아주머니가 웃으셨어요. 맞아요. 하루가 한국을 대표하는 좋은 개예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하루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퇴원 후 일주일 동안 민박집에서 회복하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하루는 제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또 어디론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말이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루를 데려갈 준비였습니다. 검역 절차며 서류 준비며 정말 복잡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말 하루를 미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아주머니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이미 결정했어요. 하루가 제 생명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혼자 두고 가겠어요? 수의사와 상담하고 항공사에 연락해서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하루와 함께라면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촬영했던 영상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환경 파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계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루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다큐를 구성했거든요. 제목도 정했어요. 하루 충성은 길을 잃지 않는다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가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편집하면서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개를 귀찮아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하루는 제가 위험에 빠졌을 때 끝까지 곁을 지켜주었어요. 김 대장도 인터뷰에 응해주셨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목숨을 걸고 지키죠. 민박집 아주머니의 증언도 담았어요.
하루는 2년 동안 죽은 주인을 기다렸어요. 그런 아이가 이분을 구한 거예요. 출국 전날 밤 하루와 함께 마지막으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물론 안전한 구간까지만요. 사고가 났던 그 자리에서 하루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하루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하루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하루를 구한 게 아니라 하루가 저를 구한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공항에서 하루를 캐리어에 넣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몇 시간만 참으면 새로운 집에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하루야. 곧 만날 거야. 미국에 도착해서 하루와 재회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루도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6개월 후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공개되었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진정한 한국에게라며 큰 화제가 되었죠. 한국에서 만난 개 한 마리는 나의 편견도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다큐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말했어요. 충성이라는 건 단순히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지키려는 마음이죠. 하루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루는 제 옆에서 잠들어 있어요. 가끔 꿈에서 뭔가를 쫓는 듯 다리를 버둥거리곤 하죠. 아마도 다시 저를 구하러 가는 꿈을 꾸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나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이 끝나고 화면이 암전됩니다. 하루와 함께 뛰어노는 장면들이 엔딩 크레딧과 함께 흘러나가면서 다큐멘터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루는 제 가족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정서를 배웠습니다. 충성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